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조선업을 재건한다고? 미국이 솔직히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난 20년 넘게 미국 조선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배를 만들었고 할아버지도 배를 만들었어요. 한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연히 자국의 군함도 직접 만들었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조선업은 살아 있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소는 군함과 항공모함을 짓느라 매일 야근의 연속이었어요. 배를 건조하는 소리가 조선소를 가득 채웠고 엔지니어들은 치열하게 설계를 수정했어요. 이게 미국 조선업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미국 정부는 점점 조선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더 싼 곳에서 배를 사거나 유지보수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대형 군함 프로젝트가 줄어들었고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우리는 그래도 버티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일감이 없으면 조선소는 버틸 수가 없어. 나도 언젠가는 정리해고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국 조선업은 점점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맥주를 마시면서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가 떴어요. 트럼프 당선인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가능성 언급. 나는 순간 맥주를 쏟을 뻔했어요. 뭐? 미국이 한국한테 배운다고? 나는 뉴스를 다시 읽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보수 성향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대요.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미국이 한국한테 조선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우리가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배를 못 만들어서 한국한테 부탁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로 우리는 예전처럼 배를 못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문득 우리가 건조 중인 군함을 떠올려 봤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해도 지연이 몇 번이나 됐지? 솔직히 말하면 요즘 배 하나 건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1년 안에 끝났을 프로젝트가 이제는 23년이 걸리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정부 지원도 예전만 못하니까요. 그렇게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지 며칠 뒤 내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미 해군 프로젝트 협력 차원에서 한국 조선소 방문을 제안드립니다. 난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라고? 한국, 그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보다 배를 더 잘 만든다고.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죠. 미국이 조선업 최강국이었는데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요? 근데 조선소 상사가 내 자리에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릭, 한국이 진짜 그렇게 잘하는지 직접 가서 보고 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하면 돼. 근데 만약 한국이 진짜 우리가 배울 게 많다면? 그 말에 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미국 조선업도 이제 진짜 바뀌어야 한다는 거겠죠. 결국 난 결심했어요. 좋아, 가보자. 한국으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1등을 한 건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자고요. 그래서 난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목적지는 대한민국, 인천. 과연 거기서 내가 보게 될 건 뭘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입국 심사부터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한국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효율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미국에서 입국 심사할 때는 줄이 길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여긴 순식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 30분도 안 걸렸어요. 이 나라 뭔가 다르긴 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조선소 측에서 보낸 사람이 나를 픽업하러 나와 있었어요.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고 도로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많았어요. 뉴스를 통해 한국이 친환경 기술에 진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 보니까 실감이 났어요. 서울을 지나 울산으로 가는 길은 조금 길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죠. 과연 한국 조선소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 미국 해군이 한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 조선소 상황을 보면 생각이 복잡했어요. 미국 조선업은 확실히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엔 우리가 직접 군함을 건조했는데 요즘은 유지보수도 벅찰 정도예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 1위 조선업 국가가 됐는지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사실 조선소 하면 그냥 철제 구조물 몇 개 늘어서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조선소는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조선소, 수백 미터에 달하는 도크, 엄청난 크레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에 압도됐어요. 저기 보이는 게 하나오션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관계자가 말하는데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크다고 평가받는 조선소들을 가봤지만 여긴 차원이 달랐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더 가는데도 조선소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릭 씨, 아직 입구도 안 지났어요. 더 가야 해요. 솔직히 그때 좀 창피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미국이 조선업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비교가 안 됐어요.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조선소 내부도 엄청 체계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일하는데 모든 게 마치 잘 짜인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나는 조선업 하면 여전히 사람이 직접 철을 깎고 용접을 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배를 만드는 걸 떠올렸어요. 하지만 한국 조선소는 완전히 달랐어요. 곳곳에서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가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이건 AI 기반 스마트 용접 로봇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용접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 진짜 사람이 안 해도 돼요? 물론 마지막 마무리는 사람이 점검하지만 전체적인 공정은 로봇이 더 정확합니다. 이걸 보고 있자니 미국에서 일하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조선소에서는 여전히 용접工들이 수작업으로 용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숙련된 기술자들이라 실력이 뛰어나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한국은 로봇들이 24시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속도도 빠르고 오차도 거의 없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선업이었어요. 그리고 스마트 공정관리 시스템. 미국에서는 배를 만들면서 여러 번 설계를 수정하고 공정이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공정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이 배는 지금 예상보다 하루 빨리 건조되고 있네요. 뭐라고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 단위로 지연되는 게 보통 아닌가요? 저희는 지연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에서는 프로젝트 하나 끝낼 때마다 일정이 밀리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여긴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었어요. 조선소 내부를 둘러볼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한 작업자가 배의 외벽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곧바로 무전을 쳤어요. 그러자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던 기술자가 오더니 태블릿을 몇 번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작업 화면이 조선소 전체 스크린에 뜨고 설계팀과 바로 연결이 됐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완전히 압도됐어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잖아.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틀은 지나가요. 그런데 여긴 그냥 몇 분 만에 해결이 됐어요. 나는 조선소를 돌아다니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래서 한국이 이르구나. 그런데 아무리 한국 조선업이 뛰어나다고 해도 나한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일하는 방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했어요. 회의가 시작되면 10분 만에 결정이 나고 설계 변경도 몇 시간 만에 끝났어요. 점심 먹고 오면 아침에 논의했던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어요. 우리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속도였어요. 나는 솔직히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했고 품질 관리도 엄청 꼼꼼했어요.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바로잡기 전까지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체력이 바닥났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다들 패한 척 만들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라는 분위기였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긴 미친 사람들이야. 나는 미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20년 전 방식으로 배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나는 멍하니 조선소의 거대한 배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이해됐어요. 이래서 한국이 이르구나. 처음에는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선소에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해군과의 협력을 위한 첫 단계였어요. 내가 맡은 부분은 배의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였는데 미국과 한국의 기술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기존 미국 방식대로 하면 배의 무게가 늘어나고 한국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연료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을 섞어 새로운 설계를 만들었어요. 솔직히 꽤 자신 있었어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현장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전이 울렸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요. 에릭 씨, 설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곧바로 작업장으로 달려갔어요. 엔지니어들이 내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서 하중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걸려요. 만약 이 상태로 제작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파도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땀이 확 났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설계를 할 때 다 계산한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니까 분명히 오류가 있었어요.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 설계가 엉망이 된 거면 지금까지 작업한 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다 고쳐야 한다고. 게다가 미국 해군과 협력하는 첫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실수를 했다가는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망했다.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아마 그 순간부터 책임 공방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걸 누가 검토했냐? 소대팀이 일을 대충 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말들이 오갔을 거고 회의만 며칠 동안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일단 해결책부터 찾죠. 한 엔지니어가 그렇게 말하더니 바로 노트북을 열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보통은 설계자가 실수를 하면 팀 전체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마련인데 여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밤샘 해야겠네요. 그렇겠죠. 일단 AI 설계 시스템에 다시 입력해보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요. 설계 오류 수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이면 가능할 거예요. 바로 시작하죠.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몇 시간이면 된다고. 보통 이런 문제는 몇 주는 걸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런 일이 흔한 것처럼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지른 실수인데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나는 손을 덜덜 떨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 실수니까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을 다시 시작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내 등을 툭 치면서 말했어요. 같이 해요, 에릭 씨.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설계자는 혼자 남겨져요. 상사가 와서 한마디 하죠. 이거 내 책임이야. 해결할 방법 찾아와. 그리고 끝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실수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을 새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우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그들은 오히려 집중력이 더 높아 보였어요. 나는 잠이 쏟아졌지만 이들과 함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AI 설계 최적화 시스템이 오류를 분석하는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강하면 어떨까요? 이런 재질을 사용하면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감탄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조선업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해결책이 나왔어요. 우리는 즉시 수정을 했고 AI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나는 그제야 긴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솔직히 감동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 명이 실수를 하면 그걸 혼자 끌어안고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팀워크가 있었어요.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조선소 밖으로 나와서 거대한 배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한국이 세계 1위 조선업 국가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실수를 해도 탓하지 않고 같이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구나.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한국 조선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진짜 배움을 얻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해도 그래도 미국이 한때 조선업 최강국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자부심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긴 조선업을 혁신하는 나라였어요. 처음 조선소를 둘러봤을 때 나는 거대한 크레인과 끝없는 도크에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감탄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태도, 사고방식, 팀워크, 그게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지키는 진짜 이유였어요. 내가 저지른 실수를 함께 해결해줬던 그날 밤 이후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나는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본 것들을 보고하고 미국에서 조선업을 다시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했죠. 하지만 문제는 나는 여기에 더 있고 싶었어요.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는 걸 직접 겪었던 나는 이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미국이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미국은 변화에 둔감했어요. 새로운 방식이 나와도 기존 방식을 고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주저없이 도입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AI, 자동화, 친환경 기술 한국 조선업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았어요. 나는 진짜 고민됐어요. 만약 내가 여기 남는다면 미국 조선업계에서는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한국에서 더 배워야 했어요. 결국 나는 한국 조선소 측과 정식 계약을 맺기로 결심했어요. 원래는 몇 주 정도 머물 예정이었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진짜 기술을 배우기로 한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내 결정을 듣고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에릭 씨, 한국이 좋아졌나 봐요? 좋다기보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이걸 경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한국에서 정식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영어로만 소통해야 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점점 한국어도 배우면서 적응해 갔어요. 그리고 한국 조선소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조선소들이 인도와 미국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서 자국 조선업을 키우려 했고 미국 해군도 결국 한국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그냥 선박을 수출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국 조선업이 이제 세계 조선업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한때 미국이 조선업 강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은 한국이 조선업을 주도할 거라고 확신해요.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면서 나는 더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조선업을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차세대 친환경 선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수소 선박, 암모니아 선박,
전기 추진, 선박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도 전에 이미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해군도 마침내 한국 조선업의 위대함을 인정했어요.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미국 해군의 함정 확충 계획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결국 미국도 우리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미국 조선업의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대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조선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있어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한국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제 나는 한국의 조선소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대들을 보면서 나는 확신해요. 이제 조선업의 시대를 이끄는 나라는 한국이다.